네, 여러분 55페이지 스크립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리학자가 탐험가들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면 탐험가들이 본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고 했었죠.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Porque 왜냐하면 un explorador 한 탐험가 que mintiera 지금 뭐 씨라던가 그런 조건을 달아주는 표현은 없지만 이렇게 지금 mintiera는 mentir 거짓말하다라는 동사의 접속법 과거형이거든요. 워드 레퍼런스 찾아보시고요. 현재형은 miento, mientes, miente 이렇게 쭉쭉 가겠죠. 그리고 접속법 현재형은 mientá이겠고요. 과거형, 접속법 과거형은 mintiera입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만약에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이 탐험가가 거짓말을 진짜로 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탐험가라면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꼬모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좀 나왔었죠. 그리고 진짜로 명시적으로 뭐뭐 라면이라고 보여주면 시를 쓰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문맥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접속법을 쓴 걸 보고 해석을 조금 어느 정도 해내실 수 있어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오카시오나리아 라고 조건법을 쓰고 있고요. 오카시오날 동사가 타동사로 뭔가의 원인이 되다, 무엇을 야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야기할 거다. 뭘 야기하냐면 데스파라호스테스를 야기한대요. 데스파라호스테 큰 혼란, 무질서 이런 의미가 있는 명사이고요. desparajustes, ocasionaría desparajustes 해서 큰 혼란을 야기할 거다. En los libros de geografía 해서 geografía 하면 지리학이고요. 지리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거다. 만약에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지리학자는 그냥 탐험가가 해주는 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혼란이 올 거니까 일단은 탐험가가 이 사람이 좀 정직한지 안 한지 모랄리다 도덕성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ambién un explorador 어떤 탐험가냐면 que bebiera 라고 해서 베베르 동사죠. 베베르 동사가 원래는 마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도 베베도를 술꾼이라고 쓰는 거 봤었죠. 그냥 술 마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메보, 메베시, 메베 이렇게 쭉쭉쭉 바뀌는데 접속법의 과거형은 메비에라가 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린 왕자가 ¿por qué?라고 preguntó 물어봅니다. 그러다 지리학자가 ¿por qué? 왜냐하면 los ebrios 술주정뱅이들은 맨은 ver죠. 본다. doble 두 개로 본다. 그러니까 사물이 둘로 보인다라고 하고요. Entonces 그러면 el geógrafo 지리학자는 señalar 하면 타동사로 표시하다, 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표시를 할 거다. Dos montañas 두 산을 두 개 표시를 할 거다. 어디에? donde 뭐뭐 해야 하는 곳에 no hay más que una sola라고 해서 no más que는 뭐뭐밖에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한 개 합쳐져서 근데 no más que가 그래서 뭐뭐밖에 아니다가 조금 설명하기가 힘들다 나한테 그러면 solo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donde hay solo una sola montaña라고 몬타냐가 생략이 되어 있죠. 오직 하나의 산만 있는 곳에 두 개로 표시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술주정뱅이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린 왕자는 베베도르가 사는 행성을 지나왔었죠. 그래서 conozco와 알기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펀딩 참여하신 분들은 이 어린 왕자 전체 책에 대한 강세 체크 받아 가실 텐데요. 알기엔이 참 특이한 단어예요. 이게 뭔가 알기엔으로 나눠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알기엔 여기에 강세가 알에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기엔 여기에 강세를 찍는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알기에는 강세가 아에 있습니다. 어쨌든 나 누구를 알아요. 근데 이거 사람이니까 목적격으로 사람이 오면 전치사 아를 쓰니까 아를 써주시고요. Dijo el principito. 어린 왕자가 말했다. Que sería un mal explorador 라고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뭐뭐 할 것 같은 사람 un mal explorador 하면 나쁜 탐험가가 될 것 같은 뭔가 실력 없는 그런 탐험가가 될 것 같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요 라고 어린 왕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앞에 쓰였잖아요. mal explorador 하면 실력이 없는 그런 탐험가를 이야기합니다. Es posible. 그럴 수 있지. Por tanto 그래서라는 의미예요. Por tanto, 그래서 cuando la moralidad del explorador 탐험가의 도덕성이 parece aceptable. aceptable. 딱 봐도 영어랑 너무 비슷하죠. 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라는 의미고요. 받아들일 수 있어 보일 때 se hacen averiguaciones acerca de su descubrimiento 라고 합니다. averiguaciones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조사이고요. se hacen 해서 이 세는 수동의 세예요.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수동의 세로 사용이 됐고요. 아세르카데 뭐뭐에 대해서 네수 그 탐험가의 descubrimiento 하면 발견 탐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또 이렇게 물어요. 그 지리학자가 탐험가의 발견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se va a ver 그러면 그가 발견한 것을 보러 가나요? 라고 물어요. 세바 하면 이르 세이고요. 이때의 세는 강조하는 세예요. 그래서 이르는 그냥 가고 세는 떠나는 거예요. 이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라면 이르 세는 이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그냥 떠나버리는 건데 장소를 아예 옮기는 건데 이 설명 제가 너무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 스페인어, 클래스유 인생 스페인어에서도 여러 번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가 정말 많이 썼던 거고 아마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실 텐데요. 제 헤페가 저를 불러요. 자기 데스파초로 오라고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로 가면서 boy, 아우라 boy 이렇게 하면서 가요. 나 글로 지금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저는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할 때 짐을 다 챙기고 제 동료들한테 제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Me voy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내 집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회사라는 장소에서 떠나서 나가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 그래서 이르 동사만 쓰면 뭔가 이 장소에서 같은 곳 안에서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 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라면 이르세를 쓰면 아예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다. 떠나버리다 요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리학자가 그거를 보러 가나요? 발견한 거 보러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지리학자가 no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Es demasiado complicado. 그러면 일이 너무 복잡해. complicado 복잡해 라는 의미이고요. Pero se exige al explorador que presente prueba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펀딩에서도 제가 이 접속법을 사용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exigir. 이 exigir 동사는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exigir 동사가 주절에 오면 종속절에는 접속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xigir는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이때 사용된 세는 무인칭.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혹은 요구된다 이렇게 둘 다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 나온 세는 무인칭의 세이고요. 그 탐험가에게 요구를 한다
일반적으로 요구를 한다. 어떻게 뭔가를 요구를 하냐? presente 하면 presentar. 뭔가를 제시하다, 보여주다 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근데 presentar죠. presentar, 아로 끝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접속법은 에가 되겠죠. presente, 보여달라고, 소개해달라고, 내보이라고, pruebas,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Si se trata, por ejemplo, del descubrimiento de una gran montaña, se le exige que traiga grandes piedras. 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일단은 exigir 동사가 또 나왔죠. exigir. 그래서 계절에는 traiga 라는 접속법이 쓰이고요. 여기에 뜨랐다라는 동사가 쓰였죠. 이 뜨랐다 동사는요. 타동사로 뭔가를 취급하다, 다루다 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인데요. 이 뜨랐다를 동사가 뜨랐다를 세대 라고 쓰이면 뭔가에 관한 것을 아니면 뭔가에 관한 것이다 아니면 무엇을 다루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델레 칠 때 말하기 할 때 이거 진짜 많이 연습하거든요. 이게 세트라따데 하면서 이거는 뭐를 다룬 것인데 무엇을 다룬 주제인데 이러면서 이 표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세트라따데 라는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문을 좀 들어볼게요. 근데 비단 우리가 시험 칠 때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No se trata de ti. 너에 대한 거 아니야. 너 무슨 얘기해 했을 때, 네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고요. 이 말은 정말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제 남편이 야, 이 영화 새로 나왔다. 우리 이거 보러 갈까? 라고 했을 때 ¿De qué se trata? 라고 제가 물을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다룬 건데 ¿De qué se trata?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atarse de는 뭐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descubrimiento 발견 de una gran montaña 엄청 큰 산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탐험가가 엄청 큰 산을 발견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여기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요구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요구가 되는데 레는 탐험가에게 입니다. 이 목적격 인칭대명사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문법 4원칙에 따로 떼내어서 이제 수업을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원서를 읽으면서 계속 익숙해져 가면 돼요, 여러분. 탐험가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를 하냐? 드라이가.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exigir 뒤에는 접속법 쓰인다고 했었죠. 드라이가는 어떤 동사의 접속법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5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네, 맞습니다. 트라에르 동사의 접속법인데요. 트라에르는 무언가를 가져오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트라에르 동사가 사실은 조금 복잡해요. 까다로운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드 레퍼런스 현재형도 정리를 해보시고요. 과거형들도 반드시 정리를 해보시고 접속법들도 꼭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트라에르는 드라이고가 1인칭 단순 드라이고가 1인칭 현재형이고요. 드라에 이렇게 쭉쭉쭉 변하고요. 과거형도 특이해요. 불완료 과거형은 일단 드라이야 이렇게 쉽게 변하는데 단순 과거형이 드라헤로 변합니다. 요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드라헤가 뭔가 드레스 아니면 정장 요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어들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드라헤, 드라히스테, 드라호, 드라히모스, 드라히스티스, 드라헤론 이렇게 변합니다.
꼭 단순 과거도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현재형, 접속법 현재형은 얘랑 맞춰서 드라이가 라고 변하고요. 드라헤론이었죠. 그리고 접속법 과거형은 여기에 맞춰서 드라헤라 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접속법까지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여기는 드라이가가 사용이 되었어요. 탐험가에게 요구한다.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한다. grandes piedras. 큰 돌들을 그 산에 있는 큰 돌들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지. 증거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l geógrafo se emocionó súbitament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리학자는 emocionar 하면 emocionar은 타동사로 뭔가 마음을 동요시키다, 요런 감동받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세형은 제기로 쓰였어요. 여기서 스스로 감동받다, súbitamente 갑자기 스스로 감동을 해가지고 pero tú 하지만 너 말이야, tú vienes de lejos 너 왔잖아. 베니르 동사. 네, 어디서부터? lejos 너 멀리서부터 왔잖아. eres explorador 너가 탐험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르 뒤에 직업이 쓰인다면 직업의 명사가 쓰이면 관사 안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직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지금 탐험가잖아. Vas a describirme tu planeta 라고 해서 describir 하면 뭔가를 묘사하다, 서술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네 행성을 지금 서술해 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l geógrafo 그리고 지리학자는 habiendo abierto su registro afinó la punta del lápiz 라고 이야기를 해요. habiendo abierto su registro 라고 해서 registro는 기록 장부를 말해요. 지리학자는 그의 기록 장부를 아비엔도는 아베르 동사의 지금 ing형이죠. 아비에르토는 아브리르 동사, 열다의 pp형이고요. 지금 완료형이 쓰이고 있는 건데요. 이 완료형이 쓰이면서 지금 ing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분사형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지리학자는 자기의 기록 장부를 열면서 그게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얘가 본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수첩 기록 창부를 열었던 게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완료형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학자는 afinar 하면 타동사로 가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punta 하면 뾰족한 뾰족한 끝을 말하고요. del lápiz, 연필의 뾰족한 끝을 가늘게 했다니까 연필을 깎았다는 거예요. 연필을 깎았다. Los relatos de los exploradores 탐험가들의 이야기는 se anotan, anotar 하면 타동사로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의 se는 수동의 se로 쓰였습니다. 그 탐험가의 이야기들은 기록이 되었다. con lápiz al principio 처음에는 연필로 기록이 되었다. para anotarlos 그 이야기들을 틴타는 잉크예요. 잉크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se espera a que el explorador haya suministrado pruebas 라고 해서 하나씩 또 해석을 해볼게요. 아께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아께가 쓰이면 뒤에 무조건 접속법이 쓰여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se espera 기다리다. 왜냐하면 espera를 동사만 쓰면 뭔가를 바라다, 희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esperar a를 쓰면 무언가를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의 se는 무인칭의 se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다려진다. 뭐를 위해서? El explorador. 탐험가가 haya suministrado 라고 하면 suministrar
타동사로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pruebas. 그래서 증거들을 제공하다. 증거들이 제공되기까지 기다려져야 한다. 그 잉크로 이야기들을 쓰기 위해서는 증거들이 제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도덕적으로 이 탐험가들이 증명이 됐다 하면 탐험가한테 물어서 연필로 일단은 책에 기록을 하고 걔는 탐험가들이 자기가 어떤 증거물을 진짜로 가지고 와서 지리학자한테 보여주면 그제서야 이제 잉크로 책에 정리를 한다는 거죠. 헤오그라프가 이렇게 말해요. decías 이렇게 말해요. 말해보렴 이런 의미인데요. 불완료 과거형이 쓰였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뭔가 부드럽게 말을 유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했더라? 계속 말해봐. 이런 뉘앙스인데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른 예문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쓰이는데 ¿Qué decías? 이렇게 하면 뭐라고 했지? 이런 의미고 me ibas a decir algo? 나한테 뭐 말하려고 했던 거야? 이런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막 얘기하다가 entonces you 그래서 있잖아 나 하면 친구가 decías? 이렇게 하면 말해봐 말해보렴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decías interrogó el geógrafo라고 해서 interrogar 앞에서 너무 계속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질문하다. 지리학자가 이렇게 질문했다. 말했다. 미플란했다. 제 행성에는요. 니호 el principito 어린 왕자가 말했다. No es muy interesante. 흥미를 끌만한 거는 없어요. Es muy pequeño. 엄청 작거든요. tengo 우리 행성에는 있는데 tres volcanes. 세 개의 화산이 있고요. dos volcanes en actividad. 근데 그 화산 중에서 두 개는 en actividad. actividad 하면 움직이는 걸 말하죠. 그래서 en actividad. 활화산이 두 개가 있고요. 이 un volcán 화산이 하나 있어요. extinguido. 앞에서 계속 나왔는데 extinguir 하면 뭔가를 없애다, 제거하다여서 extinguido 하면 뭔가 없어진, 끝난 이런 의미가 있고 un volcán extinguido 하면 휴화산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pero no se sabe nunca. 여기서의 se는 일반적인 se, 그래서 무인칭의 se이고요. 근데 no se sabe nunca.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뭔 소리냐? 앞에 un volcán extinguido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휴화산이 하나 있는데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터질지 이게 언제 다시 폭발해서 활화산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No se sabe nunca. 그렇지, 알 수가 없지. Dijo el geógrafo. 알 수가 없지라고 지리학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해요. Tengo también un flor. 저 또 뭐뭐도 있다. Un flor. Tengo también una flor. 그래서 어린 왕자가 저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Una flor. 꽃 하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꽃에 대해서 지리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56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페이지 녹음을 하고 나서 편집을 하면 거의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녹음을 1시간 동안 했는데 아마 얼마나 짧게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요. 제가 말할 때 쓸 만한 표현들도 오늘 꽤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반드시 책 5번씩 읽어보시고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56페이지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56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